마케팅에 넘어가서 쉽게 소비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돈을 버시잖아요. 저희 업자의 말을 믿으십시오. 한국에서 상품 언어 전문가로 넘버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파에서는 할 수 없는 마케팅의 진실을 좀 공개하고자 합니다. 상품 마케팅 전문가 장문정이라고 합니다. 꽉 찬 25년차 마케팅 업자 그리고 유통업자입니다.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니까 마케팅 업자고요. 또 제조 판매법인을 운영 중이니까 유통업자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상품을 의뢰받아서 그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돕는 상품 마케팅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입을 열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에 올해 석 달 정도 EBS에 출연을 했었고요. 또 지지난주 한 주 정도 또 출연을 했었는데 공중파에서는 할 수 없는 이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의 진실을 좀 공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상품군이 있죠. 근데 어떤 상품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요지는 하나입니다. 마케팅에 넘어가서 쉽게 소비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돈을 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부디 마케팅에 현혹이 돼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그 마케팅의 속살이라는 거는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영업 비밀이거나 기업 대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일을 맡으면 먼저 고객사에 써주는 게 비밀 준수 서약서입니다. 귀사의 기업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 제11조, 12조에 대해서 먼저 쓰고 시작을 하죠. 결국 소비자가 진짜 알고 싶은 마케팅의 기밀 알짜 정보는 공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자살행위죠. 기업 회사 문 닫자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소비자를 위해서 마케팅 비밀의 빗장을 풀고자 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뭐냐면 상품 언어에 속지 말라. 상품 언어라는 게 뭐냐면 상품에 들어가는 모든 문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상품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설명하는 많은 문구들이 있죠. 설명 문구도 있고 포장 문구도 있고 네이밍도 있고요. 이런 모든 문구들 그 외에 온라인 상세 페이지 문구나 아니면 영상에 들어가는 자막 문구 이런 모든 거를 상품 문구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재미나게도요. 상품의 본질보다는 상품에 씌어진 이런 상품 언어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제 고객사들의 이야기는 빼고 다른 범용적인 상품들 몇 가지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죠. 생수. 생수에 대한 상품 언어의 비밀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걸 제가 지지난주 공중파에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 생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드시는 거잖아요. 생수 어느 거 드십니까? 생수는 따라 놓으면은 어차피 다 똑같은 물이라서 구별이 안 되죠. 그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포장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을 해요. 소비자는 물 맛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같은 마케팅 업자는 포장지 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수 시장이 금년에 한 2조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맛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 굉장히 많죠. 생수 라벨을 떼고 물맛만 딱 보고도 어느 브랜드인지 기가 막히게 안다. 자부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들으면 민망해집니다. 그 진실은 뭐냐면 생수는요. 같은 수원지에서 퍼올려서 여러 브랜드로 포장지 라벨만 다르게 팔려나갑니다. 국내에 생수를 퍼올리는 수원지가 총 56곳 정도 됩니다. 현재 강원도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생수 브랜드는요. 4배나 많은 22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원지에 4개의 브랜드가 빨대 꽂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충북 청주시에 가면 수원지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의 수원지에 11개 브랜드가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는요. 하나의 수원지에 심지어 14개의 생수 브랜드가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건 같은 수원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라벨만 달라지면 즉 상품 언어만 달라지면 가격이 완전 다르게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샘물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죠. 당장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전북 완주군의 동일한 수원지인데 거기에서 어떤 거는 땡땡땡 샘물이란 이름으로 하나로마트에서 358원에 판매되고요. 다른 건 땡땡수라는 이름으로 홈플러스에서 76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같은 물인데 라벨만 달라지면 가격이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똑같은 물인데요. 하나는 땡땡 샘물이라고 싸게 팔리고요. 다른 건 DMG 땡땡 샘물이라고 더 비싸게 팔립니다. DMG라고 이름을 넣으면
70년 동안 사람이 손대지 않은 원시 상태의 물 이렇게 되니까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브랜드와 상품 언어만 달라지면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물맛의 가치 다 필요 없고 포장지의 현란한 상품 언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제품의 가장 중요한 고유 속성보다도 소비자를 유혹하는 현란한 상품 언어가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기업들은 제품을 개발할 때 연구비, 공장 설비 투자 뭐 이런 거보다도 우리 같은 마케팅 업자에게 외주를 맡겨서 더 혹하게 하는 상품 언어 개발에 의존하는 겁니다. 부디 상품 언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누구나 다 먹는 거, 물만큼 많이 먹는 우유 시장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 예를 들면 우유 브랜드마다 아주 교묘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1A 등급입니다. 우유 보면 다 1A 등급이라고 다 붙어 있잖아요, 거의. 근데 이 1A 등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A 등급하면 소비자는 이게 우수한 건가 보다, 질이 좋은 건가 보다, 1등급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A 등급은 1등급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더 많이 살균한 우유라는 뜻입니다. 그 우유의 등급은요, 우유의 품질을 뜻하지가 않아요. 우유의 등급은 5등급이 있는데요. 4등급, 3등급, 2등급, 1B 등급, 그리고 1A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급이 다르다고 영양 상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등급이 달라도 함유하고 있는 영양 상태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소젖이니까. 그럼 이 등급의 차이는 뭘까? 세균수예요, 세균수. 우유 한 통에 세균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등급이 내려가고 세균이 없을수록 등급이 올라간 뿐입니다. 그 1A 등급은 뭐냐면 우유 한 통에 세균이 1ml당 3만 마리 이하로 살균을 시켰으면 그게 1A 등급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유 한 통에 1ml당 세균이 3만 마리 이하다. 네.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1A 등급은 뭐냐면 그냥 세균이 3만 마리가 없다. 이거가 다예요. 그 우유 안에 세균이 적게 들어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888 오래 끓이면 됩니다. 많이 끓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양이 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 1A 등급은 그냥 많이 끓인 우유라고 보면 얼추 맞습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유 회사들은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1A 등급이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살면서 1A 등급 아닌 우유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우유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현재 시중에 우유 중에 95% 이상은 다 1A 등급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세균이 3만 마리가 넘는 우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유는 1A 등급이라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도 왜 이 우유 저 우유 할 거 없이 모든 우유 포장지마다 1A 등급을 대문짝만하게 써놨을까요? 그게 중요한 의미를 지녀서가 아니라 마케팅 수단일 뿐입니다. 1A 등급이라고 하면 한우 1등급처럼 더 질적인 등급이 느껴지니까 교묘하게 소비자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상품 언어라는 거죠. 우유만큼 차별화가 어려운 상품이 없잖아요. 따라 넣으면 다 흰색이고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 언어로 현란하게 포장할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상품 언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또 많이 드시는 축산으로 가볼까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이런 축산물을 직접 키우고 잡는 거를 직접 보고 사서 드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결국 포장지 보고 사셨잖아요. 여기에 또 꼼수가 있어요. 그 축산물 살 때 보면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인증한 마크 이런 건 그냥 믿고 살잖아요. 예를 들면 농민축산식품부 인증 무항생제 딱 붙어놓으면 그냥 사십니다. 비싸도. 근데 이것마저도 기만적인 겁니다. 뭐냐면 이 정부의 인증 마크 달고 있는 무항생제 이런 거는 항생제 안 썼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 다 씁니다. 저희 업자의 말을 믿으십시오. 실제 도축장에서 항생제 검사를 했는데 무항생제 축산물도 양성 판정 받아가지고 유통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축산물은 도축하기 며칠 동안 법으로 항생제 사용이 금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돼지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한 5일 동안은 항생제를 놓지 마라. 이런 걸 휴약기간이라고 하거든요. 휴약기간 또는 뭐 7일 동안 놓지 마라.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항생제가 그 똥오줌으로 다 배설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무항생제 축산물은 뭐냐? 이 휴약기간이 일반 축산물보다 단지 2배 긴 것뿐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고기가 도축하기 전에 한 7일 동안 항생제를 안 썼다. 그러면 무항생제 인증마크 고기는 펑펑 쓰다가 한 14일 정도부터만 항생제를 안 쓰면
무항생제 축산물 되는 겁니다. 웃기죠? 법이 그렇게 웃겨요. 근데 전국에 축산 농가 중에 항생제 안 쓰는 농가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병들면 큰일 나는데요. 그런 농가는 없다고 하곤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품 언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또 다음으로 우리의 생활 필수품 임의용 화장품 얘기로 가보죠. 그 화장품 고르실 때 검색어 중에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천연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만적인 겁니다. 상품 언어에 속으신 겁니다. 화장품에 막 천연 화장품 막 붙여 있잖아요. 천연 화장품. 법적으로요. 천연 원료가 1%만 들어가도 천연 화장품이란 말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천연 성분 한 0.1%만 넣어놓고 천연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화장품, 기업들, 브랜드들 세고 셌습니다. 이런 걸 그린워싱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친환경도 아니면서 녹색 경영하는 듯이 포장하는 친환경 사기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포장지가 현란해요. 막 싱그러운 풀잎 그림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뭐 우리는 자연을 보호합니다. 막 적어놔요. 그러면 진짜 좋은 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닙니다. 천연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무독성이네, 친환경이네, 뭐 오무 제품, 구무 제품. 이것도 진실을 알고 나면 뒤집어집니다. 그 환경부가요 기준을 딱 정해서 인증한 환경 표지 마크 제품이 17,000가지나 돼요. 믿어지세요? 정부 인증 없어도요 기업 자체적으로 친환경, 무독성 이런 거 막 붙여놔도 현재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품 언어가 그렇습니다. 천연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야 천연 샴푸다, 천연 바디류다 이런 법적 규정도 없습니다. 법이 어이가 없죠? 어떤 화장품은요 혹시 메칠 이소 치아졸리논이라는 성분 아십니까? 이게 페인트에 들어가는 치명적인 독성 화학 방부제거든요. 근데 이런 걸 넣어놓고도 천연 성분이라고, 천연 제품이라고 포장지에 그냥 써놔요. 그러니까 샴푸 사실 때 검색창에 천연 샴푸라고 쓰는 건 뭐다? 네, 의미 없는 짓입니다. 100% 천연 화장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전성분 100% 시어버터, 뭐 아보카도 오일, 코코아 버터, 로즈마리 오일 이런 게 있긴 하죠. 그런데 보통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원물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묘하게 상품 언어로 확 소비자들을 기만시키죠. 뭐 저도 입이 부끄럽죠. 화장품을 만들고 또 화장품을 컨설팅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화장품 고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화장품 가게 가면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찍어서 바르고 비빈 다음에 킁킁거리죠. 아세요? 이러면 황색 6호가 많이 들었네. 아세요? 네, 정말 저희가 보면 되게 우습죠.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화장품에는 전성분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뒷면을 돌려보면 이 전성분 표시가 뭐냐면 그 한 통의 그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첫 성분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전성분 땡땡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첫 성분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적게 들어있는 순서입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는 방법이 처음부터 한 세 번째 성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한 세 번째 성분 정도가 거의 성분의 99% 이상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네 번째부터는 뭐야? 정말 0. 몇 프로씩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장품 성분을 쭉 보니까 한 12번째 성분에 홍삼 써 있어요. 근데 화장품 컨셉이 뭘까요? 무슨 홍삼 화장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상품 언어에 현혹되는 겁니다. 돈을 지르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거에. 제가 바디워시를 선물 받았는데 상품 이름이 영양 듬뿍 마카다미아 바디워시였어요. 그러면 벌써 마카다미아가 들어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바디워시에 마카다미아 이만하게 크게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야, 마카다미아 좋은 건데 얼마 들었을 것 같으세요? 1리터 한 통에 한 100g? 10g? 아니면 1g? 10ppm이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세요. ppm이 뭐야? 샴푸 같은 데 보면 뭐 ppm 이렇게 막 써놓거든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ppm 들어갔으면 그냥 그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1ppm은요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ppm은 100만 분의 10이란 얘기죠. 그 한 통 안에 1리터 한 통 안에 10mg 들었다는 겁니다. 10mg이면 볼펜으로 점 살짝 찍은 거 있죠. 그 정도 들었다는 겁니다. 마카다미아.
그런데도 상품 이름은 마카다미아 바디워시. 가격 엄청 비쌈. 그러니 제발 상품 언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상품 언어 전문가로 넘버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그 화장품 전성분 표시 첫 번째 성분이 뭐죠? 거의 정제수란 말이죠. 그러면 프랑스 명품 화장품이다. 그러면 이건 알프스 빙하를 녹였나 보다. 뭐 그런 제품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인천 남동공단 지하수물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또 교묘하게 첫 성분을 정제수가 아닌 뭐 좀 있어 보이는 걸로 쓰죠. 예를 들면 제주 유기농 귤껍질 추출물 98%. 당하신 겁니다. 이게 무리예요. 귤껍질이 98%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귤껍질을 넣고 우려낸 물 98% 정제수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컨설팅한 화장품이 있는데요. 해외로 판매되는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제가 각종 귀한 국내산 자연산 버섯 여러 종을 넣고 그걸 추출한 그 추출물을 전성분 첫 번째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기를 받고 자란 뭐 자연산 땡땡 버섯 화장품 외화를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 그냥 버섯 넣고 우려낸 물이죠. 정제수입니다. 뭐 장미수, 뭐 홍삼수 이런 거 다 꼼수죠. 하나만 더. 점성 많이 따지잖아요 소비자들은.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이게 난 되직한 게 좋더라. 나는 뭐 묽은 게 좋더라. 이런 걸 우리 제조사들이 놓칠 리가 없죠. 저도 화장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제가 놓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쫀쫀한 거 좋아해. 뭐 되직한 거 좋아해. 좋은 성분 많이 들었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거 화장품 전성분 표시 보시라고요. 어김없이 첫 번째 성분은 정제수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자, 비밀은 이래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은데 해물탕과 해물찜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물탕과 해물찜은 재료의 차이는 없죠. 다만 전분가루를 조금 넣으면 해물탕에서 걸쭉한 해물찜이 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적은 성분이지만 특정 성분을 살짝 넣으면 제형 상태가 아주 되직해지거나 쫀쫀해지거나 끈적이거나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화장품 가게 가서 손등에 찍어 바르고 킁킁대는 짓은 그만. 뭘 보시라고요? 전성분 표시.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그 화장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화장품 원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처음 얘기를 하자면 그 집에 쓰시는 화장품 케이스가 대부분이 유리예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 압도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리 쓰면 좋죠. 고급지고. 원가 감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쓰는 겁니다. 그럼 화장품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내용물보다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원료보다 그 케이스, 그 병이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안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화장품은 보통 그럴 겁니다. 그 제가 몇 년 전에 이슬람 할랄 상품들을 굉장히 정부에서 육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그래서 무슬림 바이어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품이 있었거든요. 무슬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만들었던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이요. 소비자 가격이 국내 가격 기준으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리테일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가격이 3만 원. 그 원료 가져오는 값이 얼마였을 것 같으십니까? 50ml 한 통에 제가 980원에 가져왔거든요. 1,000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케이스가 제가 1,800원인가에 가져왔으니까 케이스가 더 비싼 거죠. 화장품이 그래요. 그 화장품이요. 구조를 말씀드리면 화장품의 구조는 백화점, 면세점, 방문 판매 요 프리미엄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할인점, 브랜드숍, 헬스 뷰티숍,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중저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홈쇼핑이든 마트든 판매 수수료가 보통 러프하게 어림잡아서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 마케팅 비용 중에는 이제 우리가 받는 비용도 있죠. 마케팅 업자. 그러면 벌써 기본적으로 화장품 한 통을 사면 65% 값을 더 주고 사는 겁니다. 출발이. 그러면 화장품 원가는 한 35%인가 보다. 아니죠. 화장품 회사가 제조회사면 다행인데 판매 회사면 외주를 준 공장에서 가져오는 가격이 또 붙죠. 제조사 마진이 붙습니다. 그러면 공장 실제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수분크림이다. 그럼 실제 공장에서 제조되는 순수 원가는 공병 제외하고 1,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초는 10%, 색조는 20%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화장품을 사실 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기초 화장품을 사시면 원가가 10%구나 보시면 되고, 색조 화장품을 사시면 원가는 20%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마진이 붙는 거죠. 그걸 비싸게 주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화장품을 사신다면 온라인 상세 페이지에 현란한 상품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공법, 뭐 무슨 시스템, 뭐 요새는 뭐 유전자 분해 공법에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그걸 누군가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멋진 말들을. 접니다. 상품 언어 전문가니까요. 부디 그런 상품 언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소비자의 지갑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마케팅이란 건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 저거 나 되게 갖고 싶어. 그래? 그건 바로 당신한테 필요한 거야. 상품 언어가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현란한 마케팅 언어, 상품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